안녕하세요. 솔리스터 김범무사입니다. 사신앙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최근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는 사법시험 두고 부활했으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두고 부활했으면 이란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에게 장학금은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지 이제 하루 만에 변호사 단체에서는 또 의견을 발표했죠.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의견을 환영. 법학과 교수단체가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 서울변협에서는 변시는 약 2억 원이 들지만 사시는 3억 2,590만 원이 된다. 사시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모두 편견, 선거마다 사법시험 부활론 불필요한 갈등 조장. 또 저번에 민주당에서 야간 로스쿨 이후로 이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관심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기존의 로스쿨로 변호사 선발로 일원화하자, 아니다.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만 졸업해도 대학에서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을 보게 하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이거에 찬성을 하겠죠. 그렇지만 밥그릇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그냥 이 인원에서 굳혀졌으면 하는 게 아마 바람일 겁니다. 로스쿨로 변호사를 선발하게 되면은 반드시 대학 졸업, 사법시험 변호사를 선발하게 되면은 뭐 학력 무관하기 때문에 뭐 사법시험이 부활한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붙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도 아마 교육을 잘 받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로스쿨 제도화에서는 이제 소위 명문대에서는 법대가 다 없어졌죠. 로스쿨 두면은 법대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수학능력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한 학생이 자신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하고 법대를 폐지를 하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또 로스쿨을 가요. 그래서 경영 인재가 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좁은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유지해도 이제 법대를 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큰 로스쿨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우선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법학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법학부터 공부를 하죠. 그 대신 법대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3년 만에 이제 다 마스터를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옛날 사법시험이 시험으로 선발은 하는 건 맞죠. 법학 과목으로 선발을 하지만 또 연수원에서 2년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연수원 과정이나 이 로스쿨에서 3년 배우는 거나 둘 다 교육을 해서 내보낸다고 볼 수도 있죠. 단순히 사법시험은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수원에서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제가 물론 트레이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연수원 2년 동안 가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꺾어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으로 변호사를 뽑는다고 하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근거를 많이 하는데, 뭐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뭐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절대 원리인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로스쿨 제도는 이러이러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맥락은 그렇죠. 입학할 때 법학 시험이 없으니까 합격생들을 선발을 해놓고 이제 생초짜를 상대로 3년 만에 이제 변호사로 만들어요.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때는 법대 4년, 한 고시 3, 4년, 그 다음 연수원까지 2년. 약 거의 10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가 되는 경우와 3년 만에 변호사가 되는 경우.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지만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기본적으로 스펙은 좋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동등한 능력에서 한편에서는 3년 만에 변호사가 되는 거나, 한편에서 1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변호사가 되는 거나 실력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는 달리 대립법계는 법전을 기반으로 해요. 법전을. 사전에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 해서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을 일정 부분 암기를 하지 못하면 어느 법전에 이 내용이 있고 어디에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있고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법 적용을 못해요. 아무리 응용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래서 이 성문법을 습득하고 암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법시험으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보다 지금 로스쿨 제도화에서는 3년 만에 변호사가 되니까 어때요? 이 중에서는 분명히 3년 만에 해도 10년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하고 동등하거나 더 나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나 있으니까. 그래봤자 한 200명 정도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명, 200~300명. 이 집단에서도 이 10년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도 한 200~300명 정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로스쿨 변호사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변호사들 단톡방에 공유되었습니다. 서준석 원장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악의적, 명예훼손적 컨텐츠를 올리면서 광고 수익 창출하면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컨트롤 CV 한 것 같아요. 보통 악플다는 걸 보면은, 악플 내용 보면 이렇게 광고 수익 창출하면 좋습니까? 이게 꼭 들어가요. 이걸 넣으면은 사리사욕 때문에 이슈가 많고 분쟁적이고 싸움을 붙이고 혐오적인 그런 영상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다른 악플러들도 이런 넣습니다. 중간에 말로는 폄하 의도가 없다는 안내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면피성에 불과하고 매우 악의적인 컨텐츠네요. 서울대 14년 다닌 게 본인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로스쿨 사실을 편 가르는 컨텐츠를 만들면 괜히 이슈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 현저히 오판하셨습니다. 로스쿨 출신 15,000명 변호사들을 우습게 보신 것 같은데 서준석 원장 본인보다 공부 잘하고 우수한 사람 로스쿨 출신 중에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죠. 서울대 의대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학부모들의 로망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 여길 보내려고 변호사를 시키는 것보다 이제 의대가 거의 직업 중에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부심 있는 게 당연하겠죠. 서울대 의대 출신도 로스쿨 초기 기수 중에 여러 명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로스쿨 초기 1기는 거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거의 100%인 것 아시겠죠? 이때는 로스쿨만 가면 변호사 자격을 주다시피 했으니까.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는데 법학 시험을 안 보니까 뭐 행시를 하던 뭐든 하던 기본적인 소양만 시험을 보니까 학벌이 유리하면 변호사가 되기가 유리했죠. 본인이 얼마나 잘났길래 누구 무시합니까? 그렇게 무시한 건 없는데, 이런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하여 더욱 나쁜 죄질로 보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법무법인 A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A불의 진승기 변호사야말로 진정 큰 문제가 있네요. 발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제도?
저도 이 말에는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폄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진승기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승기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 발언은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제도, 이거예요. 행동, 특별히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제24조. 자, 봅시다. 품위 유지 의무 등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엄청나게 추상적이죠. 그리고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뭐 직무와 관련된 행위도 아니잖아요. 지금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제2항으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뭐 걸 수는 없겠네요. 제1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해가지고 그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제1항에 규율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진 김 법무사로서는 듣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고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려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지.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고 서진석 원장과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모두 정식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링크를 보고 왔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모두 캡처하고 채증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주 무섭습니다. 함부로 발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진승기 변호사의 발언과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제24조 1항. 정확하게 한까지 적시를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요즘에 보이는 소장이나 뭐 그런 게 그냥 대충 그냥 무조건 주장만 하고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뢰인들은 뭐 변호사가 서면을 썼으니까 대리인 변호사로 나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소장이나 이 댓글이나 뭐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게 로스쿨 제도를 이제 10년 이상 하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변호사 단체에서도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 취약하니까 너무 전체적인 취지는 3년 만에 변호사를 뽑다 보니까 그 양에 비해 시간이 짧다, 트레이닝할 시간이 없다, 좀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보완책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보니까 야, 역시 이런 발언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영상을 내리셨어요. 내리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쁜 얘기도 아닌데 한마디 했다고 이런 악플을 다시고 테러를 하시고 참.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는 로스쿨로도 뽑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변호사 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 영역에서만 나오면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변호사를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 보통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소송 같은 것도 개인 소송으로 많이들 하시고 조금만 알려주시면은 다 해요. 그래서 굳이 또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좀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이제 끝나버리면은 버티기로 나가면은 여기서 승이죠. 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합시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간단해요.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제4호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악플이 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악플을 다세요. 아시겠죠?